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집권 이후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론은 분열시켰습니다. 내란범과 그 공범들은 반성은커녕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무너진 국정질서와 철저히 외면당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 그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2016년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만에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불운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관, 민간인 비선 조직이 국정에 개입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정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국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명태균 씨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 직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노사 전문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지금 명태균을 둘러싼 인사청탁,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수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민간 사업장 노사관계까지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쌓이다 못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지난해 12월 공개된 2022년 7월 명태균이 지금의 하나오션인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로 가는 길에 지인과 전화를 나눴던 녹취록을 확인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녹취록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명태균의 대우조선해양 방문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전화를 전후로 강경 대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민간인의 국정 개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체적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지금 그 내용은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은 묻는 겁니다. 가정적인 것에 대답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명태균이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방문한 뒤 3일 뒤에 18일 윤석열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했고,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을 예고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노사 양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담화문 발표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대정부 질문 답변을 준비하면서 언론 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명태균은 윤석열 취임 후에도 윤석열 부부와 소통을 했고 국정에 대한 자문까지 해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대선 전에는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명태균이 당선 후에는 비선 실세로 활약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수사 과정을 거쳐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파면인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명태균 게이트로
전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오해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 법률안들 개개가 위헌적 요소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 위헌적 요소에 대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대통령하고 연관된 일이기도 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아니면은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의 이 수사 체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도 없는 이런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사람인 건 맞죠? 제가 지휘하고 있는 검찰에서 수사권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규명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이 특검을 수용해서 그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예,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예, 특검이 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가 해고됐습니다. 이거 정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떤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을 한 기관에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이 버스 기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을 한 재판장 이름이 누군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예, 한덕수 근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이 기사는 17년을 근무하는 동안 운송 수익권과 관련된 문제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400원을 단순 실수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다른 중징계도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해고는 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중한 그런 해고를 한 게 그게 해결책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말뜻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는가요? 해고는 살인이다. 그런 해고가 엄중한 내용이라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민간인이 빼돌렸다. 이건 횡령인가요? 아닌가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것으로 합니다.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가면서 국가 예산으로 구입했던 500만 원짜리 이 캣타워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이 500만 원 캣타워는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없습니다. 30만 원 정도가 고가이고요. 근데 국가 예산으로 이 500만 원 캣타워를 구입하고 이것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사회 통념상 횡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짜리라고 하는 부분부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제가 판단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수사 대상자가 된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건 맞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12월 4일 안가에서 모인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네, 그럼 그렇죠. 내란 네. 공범입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 어떤 판단은 증거도 없다고.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자격 미달을 넘어서 이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이런 후보인데 이런 사람을 후보로 이렇게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대행에게 이 철회를 요청할 생각이 없습니까?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고 필요성을 따진 다음에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꼭 대행에게 요청을 해서 철회를 하도록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장관으로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서 좋습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대행 나오십시오. 노동조합은 자치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치조직에 대해서 회계 공시를 하라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얼건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합비 세액 공제란 15% 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네. 공익법인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결산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한테 최소한 조치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와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선택권도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은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하고 그 부분을 조합원들한테 다 공개를 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런 관행으로 왔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은 자치조직입니다. 15% 세액 공제를 했다는 것은 15%에 대해서만 공시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노사 법칙,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현장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노동개혁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런 노조 회계 공시 같은 거를 핵심 개혁이라고 이렇게 내세우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권력기관에 특활비 같은 것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조직의 권력기관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특히 권력기관이 국민의 혈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수도 없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차관께서 직접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은 이 정부에서는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한 지출 정빙서라도 의무화해서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가 그런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은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 체불이 2조 원이 넘었죠. 예.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임금 체불 노동자만 하더라도 28만 3천 명입니다. 임금 체불이 올해 더 악화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임금체불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노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으로 이제 처벌하고 있는데 지금의 임금체불은 경기 변동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싶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유위니와 같이 악덕 기업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나오십시오. 예, 국가는 사관입니다. 네, 예, 국가는 왜 존재하죠? 네, 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재난은 일어났고 참사는 되풀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 참사, 아리셀 참사, 항공기 참사, 또 송파의 대형 싱크홀 사고, 영남권 산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행님, 우리는 왜 이렇게 매번 국민들이 같은 방식의 고통을 받아야 되죠? 뭐 환경적으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최근 여객기 참사라든지 산불 관련해서 많은 희생자가 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전반적인 국가 안전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 나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국가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족한 점은 계속 메꿔가겠습니다. 예, 환경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에 낙동강 주변 반경 2km 내에 사람 코 속에서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환경단체 주장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감 때 현장 방문할 때 안동댐 가서 녹조가 많은 거 봤죠? 저는 안 갔습니다만 그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금년에는 대형 산불 이후에 이 재와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질소, 인 등 영양염류 네, 수질 악화 가능성에 대한 어떤 사전 조사를 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산불 잔재물이 하천 유입되어 수질 영향이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에 그런 잔재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요 하천 유입부 30여 곳에 오탁 방지막을 이번 4월 내에다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나 토사 등 산불 잔재물 하천 유입에 따라서 수질이 악화되는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쭉 했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32곳에서 8곳까지 그 모니터링한 지점을 늘리고 측정 주기도 현재 월 1회 되어 있는 것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 유럽에서 댐을 많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후위기 댐을 지금 14개 건설을 계획하고 있죠. 14개인데 9개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5개는 동의가 아직 다 되지 않아서 보류되거나 지역에서 추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댐을 해체하는지 잘 분석해 보시고 지금 과거 개발 시대에 그런 댐 건설은 지양해야 됩니다. 네, 저희들도 미국과 유럽의 자료를 보니까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그리고 기능 상실, 수생태계 복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희가 보니까 유럽에서 경우에는 한 5m 이하 구조물들이 전체 한 98%
철거되고 있고 폐지되고 있고 미국은 한 15m 이하 댐들이 주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필요할 때는 또 짓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도 캘리포니아, 클라멘토, 세크라멘토 등 다 댐을 짓고 있고요. 또 미국도 2010년대 이후로 29개 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댐은 용도가 다하거나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짓지 않고요. 또 필요하면 짓고 그런 게 아마 저희들이 볼 때 세계적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주민 공감대 얻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이제 다시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정책으로, 선전이 아닌 진실로, 분열이 아닌 연대로 다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절망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길에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